마을회관 앞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날이었다. 해마다 열리는 동네 잔치였다. 어르신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기도 했다. 커다란 솥에서는 국이 끓고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접시와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흰 머리를 질끈 묶은 할머니들이 상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올리고 있었다. 그날은 웃음이 먼저 있어야 할 날이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낯선 발걸음이 느리게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도 먼저 쳐다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이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을 잔치는 작은 동네의 자존심이었다. 해마다 자식들이 오지 않아도 이날만큼은 모두 한 식탁에 앉았다. 어르신들에게는 그것이 가족이었다. 준비는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김장김치를 담가온 할머니, 제육볶음을 준비한 할아버지, 전을 부치느라 손등이 까맣게 탄 봉사자들, 모두가 각자의 정성을 담아왔다. 그런 자리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덩치 큰 남자 셋이 마당 안으로 아무렇지 않게 걸어 들어왔다. 웃음은 컸고 걸음은 느긋했다. 그들은 인사를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도 아니었다. 얼굴을 아는 이도 없었다. 그러나 누구도 막지 못했다.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르신들의 시선이 조용히 내려갔다. 상 위에 놓인 나무를, 접시를, 그릇을 바라보았다. 그저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눈빛이었다. 한 남자가 준비해둔 전을 집어들었다. 갓 부친 김치전이었다. 기름기가 아직 반짝이고 있었다. 다른 이는 막 삶아낸 고기를 맨손으로 집었다. 뜨겁다는 표정도 없었다. 그저 웃고 있었다. 세 번째 남자는 접시를 쌓아둔 곳을 툭 쳤다. 접시가 흔들렸다.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 소리가 마당 전체에 퍼졌다. 봉사하던 노인이 조심스레 다가갔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기 어르신들 드실 음식이.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모습이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주변 사람들은 눈을 피했다. 어떤 할머니는 앞치마를 꼭 쥐고 있었다. 어떤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막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마당 한쪽에서 한 어르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놔둬. 괜히 건드렸다간. 말끝이 흐려졌다. 잔치는 멈춰섰다. 솥에서 나는 김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움직임이 굳어버렸다. 나무를 담으려던 손이 멈춰 있었고 국을 뜨려던 국자가 공중에 떠 있었다.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한 남자가 접시 더미를 끌어당겼다. 손가락 하나로 툭툭 밀었다.
장난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이곳은 이제 우리 것이다. 그런 태도였다. 바닥에 접시 하나가 떨어졌다. 짧게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봉사자 한 명이 황급히 쪼그려 앉아 깨진 조각을 주워 담았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남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크게, 거침없이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듯 보였다. 잔치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가고 있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을회관 뒤편에서 한 사람의 발걸음이 들렸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순간 마을회관 뒤편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화려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행동도 없었다. 수수한 남색 바람막이에 편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머리는 짧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다. 다만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닥을 정확히 디뎠다. 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달랐다. 그녀는 마당 중앙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남자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표정은 차분했다. 화가 나 있지도 겁먹어 있지도 않았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멈춰 선 자리는 어르신들과 남자들 사이였다. 자연스러웠지만 분명한 경계였다. 주변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다. 봉사자 한 명이 그녀를 보며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누군가는 그녀가 누군지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몰랐다. 다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녀의 자세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남자 중 한 명이 그녀를 힐끗 보았다. 웃음기가 조금 옅어졌다. 남자 하나가 웃으며 접시를 더 들어 올렸다. 잔치 음식을 담아갈 생각인 듯 했다. 이거 괜찮은데? 포장 좀 해가도 되겠지?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접시를 더 끌어당겼다. 그때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말은 없었다. 시선만이 향했다. 그 눈빛은 차가웠다. 그러나 감정적이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남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접시를 든 채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발 더 다가섰다. 거리가 좁혀졌다.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긴장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참았다. 접시를 든 남자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다. 뭐야, 아줌마. 왜 그렇게 쳐다봐?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끝이 조금 흔들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 눈빛 안에는 경고도 협박도 없었다. 그저 나는 지금 당신을 보고 있다는 명확한 의지만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위협도 아니었다. 다만 지켜보고 있다는 분명한 태도였다. 남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접시를 든 채로 공중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는 웃음을 이어가려 했다. 에이, 뭐 이래. 잔치 음식 좀 먹으면 어째? 말은 계속 나왔지만 목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의 여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한 발 더 다가섰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남자 옆에 서 있던 동료가 슬쩍 뒤로 물러섰다.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자세는 낮지 않았다. 그러나 과하게 세지도 않았다. 어깨는 평평했고 팔은 자연스럽게 내려져 있었다. 손은 주먹을 쥐지도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균형이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다. 마치 언제든 움직일 수 있지만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자세였다. 봉사하던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등은 고닫고 호흡은 고요했다.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다. 저분이 그분인가?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물었다. 누구? 몇 달 전에 마을에 이사 오신 분. 아, 그 조용하신 분? 응. 말은 별로 없으신데 뭔가 다르다 했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접시를 들고 있었다. 내려놓지도 가져가지도 못한 채 그의 시선이 접시와 그녀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시선 안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지금 당신이 하려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 같았다. 남자의 입술이 움직였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다. 다시 말하려다 또 멈췄다.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주변은 고요했다. 솥에서 김이 오르는 소리만 작게 들렸다. 그 소리조차 평소보다 크게 느껴졌다. 그녀가 아주 작게 고개를 기울였다. 각도는 몇 도에 불과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말없는 요구였다. 강요가 아니라 권유에 가까웠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권유였다. 남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주변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사람들이 숨을 참고 있는 듯했다. 어르신 한 분이 자기도 모르게 앞치마를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다. 긴장이었는지 기대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어져 있었고 무게 중심은 정확히 가운데에 있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흔들림도 없었다. 오랜 시간 그 자세를 유지해온 사람의 몸이었다. 훈련받은 사람이 본능적인 균형이었다. 남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특별한 점을 찾으려는 듯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화려한 옷도 위협적인 도구도 과시할 만한 것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이 그곳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왜인지 더 물러서고 싶어졌다.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무게였다. 남자 옆에 서 있던 동료가 슬쩍 한 발 뒤로 빠졌다. 야, 뭐 하냐?
같이 좀. 남자가 동료를 불렀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동료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피했다. 세 번째 남자는 아예 접시 쪽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자연스러운 척했지만 분명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하나하나 보지 않았다. 시선은 여전히 접시를 든 남자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 집중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당신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였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접시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했다. 내려놓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냥 가져가자니 더 이상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진퇴양난이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었다. 마당 한쪽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그녀의 옆으로 조용히 걸어왔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또 다른 어르신이 일어섰다. 역시 말없이 그녀의 뒤에 섰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협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녀의 곁에 섰다. 함께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다.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만의 공간이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둘러싸인 느낌이었다. 물리적으로 둘러싸인 건 아니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이곳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눈빛만으로 그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다. 남자는 웃음을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친 순간 웃음이 조금씩 옅어졌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억지로 만든 표정이 점점 유지되지 않았다. 뭐야 진짜. 그가 중얼거렸다. 말끝이 흐려졌다. 가벼운 장난처럼 시작된 행동이 갑자기 무게를 얻은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남자의 손은 더 무거워졌다. 접시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다. 몇백 그램짜리 접시였지만 지금은 몇 킬로그램처럼 느껴졌다. 그의 팔이 미세하게 떨렸다. 힘이 빠지고 있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녀는 한 발 더 다가섰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였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면 진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버텼다. 억지로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눈을 다시 보았다. 그 안에는 분노도 없었고 흥분도 없었다. 차분함만이 있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두려웠다. 감정적인 사람은 예측할 수 있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쓰거나 그러면 대응할 방법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 말없이 압도하고 있었다. 남자의 목에서 침 넘어가는 소리가 났다.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마당에서는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는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시선이 남자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당신이 원하던 일입니까? 정말로 이 접시를 들고 나갈 수 있습니까? 말없는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다.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리려 했다. 시선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자석처럼 그를 붙잡았다. 벗어날 수 없었다. 마당 한쪽에서 봉사자 한 명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할머니 한 분은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었다. 기도하듯 가만히 서 있었다. 남자의 동료 둘은 이미 한참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개입할 생각이 없었다. 각자 도생이었다. 남자는 혼자였다. 접시를 든 채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다. 그녀 앞에 혼자 남겨졌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다. 뭔가 말하려 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였다. 각도는 작았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접시가 흔들렸다. 위에 놓인 음식이 조금 흘러내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접시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다. 그러나 빈틈이 없었다.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사람이 오랜 습관 같은 태도였다. 남자가 접시를 내려놓는 동안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켜보고 있었다. 끝까지 확인하고 있었다. 접시가 상 위에 닿았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아주 조용히 내려놓았다. 남자의 손이 접시에서 떨어졌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시선을 내렸다.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제야 시선을 거뒀다. 남자에게서 눈을 떼고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음식이 조금 흘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였다. 접시를 바르게 놓았다. 흘린 음식을 정리했다. 그 동작은 부드러웠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번에는 남자가 아니라 상 쪽으로 바닥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조용히 주워 담았다. 깨진 접시 조각도 하나하나 집어 올렸다. 손은 빠르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어떤 동작도 헛되지 않았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며 뒤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의 여유는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묘한 당혹감이 자리 잡았다. 자신이 왜 물러서고 있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녀가 일어섰다. 손에 깨진 접시 조각을 들고 쓰레기통으로 걸어갔다. 걸음은 평범했다. 서두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일상적인 걸음이었다. 하지만 그 걸음 하나하나가 남자에게는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졌다. 이곳은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지켜져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킬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전해졌다. 그녀는 쓰레기통에 조각을 버리고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상 위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기울어진 그릇을 바로 세우고 흐트러진 나무를 정리했다. 접시를 다시 가지런히 쌓았다. 모든 동작이 누군가의 수고를 존중하는 방식이었다.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 소중히 다루었다. 봉사하던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그 마음이 전해졌다. 남자의 동료 둘은 이미 마을회관 입구 쪽으로 슬금슬금 이동하고 있었다. 눈치를 보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분명히 떠나려 하고 있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보았다. 동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 순간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붙잡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붙잡을 것이 없었다. 그녀가 다시 그를 보았다. 이번에는 시선이 부드러웠다. 차갑지 않았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이제 가세요. 더 이상 여기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를 볼 수 없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 무게를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접시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니, 이미 내려놓았던 접시였다. 그는 이미 빈손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 같았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곳을 모르는 것을.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마당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바람도 멈췄다. 나뭇잎도 흔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는 완전히 몸을 돌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돌아보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동료들이 있는 쪽으로 걸었다. 발걸음은 느렸다. 질질 끌리는 것 같았다. 들어올 때의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고개도 숙여져 있었다. 그녀는 그 뒷모습을 보았다. 쫓지 않았다.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저 지켜보았다. 끝까지 확인했다. 그들이 완전히 떠날 때까지. 남자가 동료들에게 다가갔다.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가자. 한 명이 짧게 말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마을 입구 쪽으로 걸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뒷모습은 처음과는 달랐다. 들어올 때는 당당했고 거침없었고 두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를 억누르던 발걸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리하는 발걸음처럼 보였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옆에 있던 할머니가 대답했다. 변한 게 아니라
본 모습이 드러난 거지. 본 모습? 원래 저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일 텐데. 말끝이 흐려졌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어디서 잘못된 걸까? 글쎄 어디서부터였을까?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세 남자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들이 골목을 돌아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긴장을 풀었다.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호흡이 깊어졌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쉬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눈을 떴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어르신들과 눈이 마주쳤다. 한 분 한 분과 짧게 눈을 맞췄다. 말은 하지 않았다.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나눴다. 괜찮으십니까? 놀라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한 할머니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주름진 손을 조용히 내밀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나서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하게, 조심스럽게.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웃었다. 주름 깊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 잔치 이제 시작해야죠. 네. 시작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상 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아까와는 달랐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공기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누군가 국을 뜨기 시작했다. 누군가 접시에 나물을 담았다. 누군가 젓가락을 나눠주었다.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크지 않은 미소였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함께 잔치를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 봉사자 한 명이 그녀에게 말했다. 저기 국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그녀는 국자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하나하나 따뜻한 국을 떠서 드렸다.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천천히 드세요. 더 드릴까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아까 그 차갑던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은 그저 따뜻한 사람이었다.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다. 마당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날씨 참 좋네. 그러게. 잔치하기 딱 좋은 날이야. 이 나물 누가 만들었어? 맛있는데? 김 여사님이 만드셨대. 역시 솜씨가 좋으셔. 평범한 대화였다. 일상적인 대화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지금은 특별하게 느껴졌다. 아까는 잃을 뻔했던 소중한 평범함이었다. 그녀는 국을 떠주며 그 대화들을 들었다. 귀 기울였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것이 지켜야 할 것이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었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다. 가을 햇살이 마당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그 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나누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까의 혼란은 이제 흔적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당 한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그녀를 따라왔다. 하지만 오래 보지는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도 그것이었다. 주목받고 싶지 않았다.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모두의 마음속에 그녀는 남아 있었다. 다른 두 사람도 눈치를 보았다. 한 사람이 먼저 시선을 돌렸다. 마을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돌아가고 싶다는 표정이었다. 또 한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발끝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몸의 각도가 달라지고 있었다. 잔치를 방해하던 자세에서 물러나는 자세로 어깨가 안으로 말렸고 등이 구부정해졌다. 발은 뒤를 향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민망함이었는지 부끄러움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만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한 명이 먼저 걸음을 떼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뒤따라 다른 이도 움직였다. 마지막 남은 한 명도 결국 발을 돌렸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마을 입구를 향해 멀어졌다. 들어올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은 건 쓸쓸한 뒷모습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쫓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욕하지도 않았다. 그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쳤다. 이제 괜찮다는 안도감이었다. 누군가가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인사였다.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위로의 인사였다. 봉사하던 노인이 다가왔다. 떨리던 손이 이제는 안정을 찾았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서주셨잖아요.
그녀는 주변을 돌아보았다. 아까 그녀의 곁에 섰던 어르신들을 보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 마음이 이미 다 전해졌으니까. 주변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을 다시 정리하고 음식을 가지런히 놓았다. 떨어진 나무를 주워 담고 흐트러진 그릇을 정돈했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접시 더미를 다시 가지런히 정리했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며 깨진 곳은 없는지 확인했다. 금이 간 접시는 따로 빼두었다.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조용히 구분했다. 바닥에 떨어진 그릇을 들어 상 위에 올려두었다. 손은 빠르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어떤 동작도 낭비되지 않았다. 그 동작은 누군가의 체면을 지켜주는 방식이었다. 이건 원래 여기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흘러내린 음식도 조심스럽게 치웠다. 상 위를 깨끗하게 닦았다. 행주를 가져와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봉사자 한 명이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분은 누구실까?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까? 무엇이 저분을 움직이게 한 걸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대답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저 사람은 진심으로 이곳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 그녀가 상 정리를 마쳤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더 해야 할 일이 있는지 확인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솥뚜껑을 열려다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갔다. 말없이 뚜껑을 들어 올렸다. 아이고, 고마워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괜찮으세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네, 네. 고마워요. 그녀는 뚜껑을 안전하게 옆에 내려놓았다. 할머니가 국을 저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리고 다시 주변을 살폈다. 마당 한쪽에 의자가 쓰러져 있었다. 아까 소란 중에 넘어진 것 같았다. 그녀가 걸어가 의자를 일으켜 세웠다. 먼지를 털어냈다. 제자리에 놓았다.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그 일상성이 지금은 소중하게 느껴졌다. 평범한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질서가 회복되고 있었다. 한 할아버지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다. 저 위쪽 마을에서요. 아, 그쪽에서 얼마 전에 이사 오셨다던? 네, 몇 달 전에요. 그런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산책하다가 들렀어요. 마침 잔치 준비하시는 거 보고. 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물을 필요가 없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다시 움직였다. 상 위에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냅킨을 정리했다. 물컵을 채우고 빈 접시를 쌓았다.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온 아이였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웃었다. 천진난만한 미소였다. 그녀도 웃어주었다. 봉사하던 노인이 조심스레 허리를 폈다. 떨리던 손이 조금씩 멈춰가고 있었다. 아까는 국자를 들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었다. 손끝에 떨림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심장도 진정되었다. 호흡도 고르게 돌아왔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이제 괜찮다. 정말 괜찮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숨을 내쉬었다. 참고 있던 숨을 비로소 내보냈다. 긴장이 풀리는 소리였다. 안도의 한숨이었다. 누군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힘이 빠진 것처럼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감사하는 표정으로 누군가는 옆 사람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그저 손을 잡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마당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아까의 무거운 공기가 점점 가벼워졌다. 솥의 김이 다시 평범하게 보였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김이었다. 국 끓는 냄새가 마당 전체에 퍼졌다. 구수했다. 따뜻했다. 어르신 한 분이 냄새를 맡으며 말했다. 오늘 국 맛있겠는데. 그러게. 멸치를 많이 넣었나 봐. 육수가 진하네. 얼른 먹고 싶다. 일상적인 대화였다.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모두가 알았다. 한 할머니가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다른 할머니가 나무를 묻히고 있었다. 참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번졌다. 봉사자들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원래 하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더 이상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가 한 발 뒤로 물러서자 한 어르신이 눈치챘다. 어디 가세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같이 드시고 가셔야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어르신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서 한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저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옆에 있던 할머니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자세, 저 눈빛 훈련받은 사람이야. 훈련이요? 응. 군인이었거나 아니면. 할아버지는 말을 멈췄다. 더 이상 추측하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누구였든, 무엇을 했든, 지금 여기서 그들을 지켜준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고마운 분이에요. 고마운 정도가 아니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은인이지. 은인. 두 사람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했다. 그녀는 마을회관 뒤편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햇살이 그녀의 등을 비쳤다. 따뜻한 빛이었다. 남자 셋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먼저 들어왔던 길로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마을 입구가 보였다. 저 너머로 나가면 이 마을과는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뒷모습은 아까와는 달랐다. 누군가를 억누르던 발걸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리하는 발걸음처럼 보였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다. 걸음은 느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맨 앞에 서던 남자가 뒤를 돌아보았다. 마을회관이 보였다. 저 안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소리였다. 자신들이 방해했던 그 평화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민망했다. 부끄러웠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다. 옆에 걷던 동료가 말했다. 야, 우리가 너무했나? 목소리가 작았다. 기운이 없었다.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냥 장난이었잖아. 장난이었나?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 모두 대답할 수 없었다. 장난이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건드렸다. 누군가의 수고를, 누군가의 정성을, 누군가의 존엄을. 맨 뒤에 걷던 남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다시 쥐었다. 불편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저 여자 누구였을까? 모르지. 그냥 동네 사람 같았는데. 근데 뭔가 달랐잖아. 눈빛이. 말이 끊겼다. 그 눈빛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차갑지도 않았고 따뜻하지도 않았던, 그저 담담했던 그 눈빛.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지금도 가슴을 눌렀다. 세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마을 입구에 거의 다다랐다. 저 너머로 나가면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일을 그냥 잊을 수 있을까? 한 남자가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았다. 마을회관은 이제 작게 보였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작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그가 중얼거렸다. 동료 둘이 그를 보았다. 뭐, 미안하다고 돌아가서 말해야 하나? 침묵이 흘렀다. 한 명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 가면 더 민망하지 않을까? 그래도 그냥 가자. 다신 안 오면 되잖아. 그래. 세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입구를 넘어섰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볼 용기가 없었다. 그들은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마을 어귀를 지나 저 멀리 사라져갔다. 마을 회관에서는 그들이 떠난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한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자, 이제 진짜 시작해 볼까? 그래야지. 준비한 거 아까우니까. 오늘 날씨도 좋은데 말이야. 맞아. 이런 날 그냥 보낼 수 없지.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봉사자들이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다. 따뜻한 국이 담겼고 고소한 전이 놓였고 정성스러운 나물이 올려졌다. 상이 차려졌다. 웃음이 번졌다. 대화가 오갔다. 일상이 돌아왔다. 그날의 잔치는 결국 예정대로 이어졌다. 어르신들은 다시 웃었고 접시에는 따뜻한 음식이 담겼다. 국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고 전 부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국 한 그릇 더 드릴까요? 네, 주세요. 맛있네요. 대화가 오갔다. 웃음이 번졌다. 누군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기억나? 우리 젊었을 때. 그럼 기억하지. 그때 참 세월이 빠르네. 정말 그래.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했다. 우리 손주가 요즘 학교에서 아이고 기특하네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겠어요. 뭐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줘도.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평화를 느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평범함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까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마당 한쪽에 그늘진 곳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다. 사람들 뒤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어르신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웃는 얼굴들을, 행복한 표정들을, 평화로운 분위기를,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만족스러웠다. 한 봉사자가 그녀를 발견했다. 다가와 물었다. 드시지 않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래도 함께 드셔야죠.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드세요. 봉사자는 잠시 망설이다. 국 한 그릇을 떠왔다. 그녀 앞에 놓았다. 그래도 이건 드세요. 정성 들여 끓인 거예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봉사자는 고개를 숙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고개 숙임에 모든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국 그릇을 들었다. 천천히 한 숟갈 떴다. 뜨거웠다. 호호 불어 식혔다.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구수했다. 정성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국을 마셨다. 한 숟갈 한 숟갈 음미하며 그 맛 속에 오늘 하루가 담겨 있었다. 긴장과 안도와 평화가 국 그릇을 다 비우고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릇을 들고 설거지하는 곳으로 갔다. 제가 씻을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녀는 그릇을 씻었다.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다른 그릇들도 씻기 시작했다. 봉사자들이 말렸지만 그녀는 웃으며 계속 설거지를 했다. 함께하는 게 좋아요. 저도 거들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봉사자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설거지를 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물 흐르는 소리가 상쾌하게 들렸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따뜻했다. 함께 한다는 것, 함께 일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오후의 햇살이 부드러워졌다. 마당에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어르신들은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올해 잔치도 잘 끝났네. 그러게.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내년에도 이렇게 모이자. 그래야지. 건강하게. 그들의 대화 속에 아까 일은 없었다. 언급되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이제는 앞을 보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 그녀가 있을 곳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을회관 뒤편으로 걸어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소리 없이 한 어르신이 그 뒷모습을 보았다. 손을 흔들고 싶었지만 흔들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조용한 퇴장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저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를 전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마을회관을 빠져나왔다. 뒷길로 걸었다. 아무도 없는 길이었다.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그녀는 걸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을 공기가 상쾌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좋은 날이네. 그녀는 생각했다. 모두에게 좋은 날이 되었으면. 발걸음을 이어갔다. 천천히, 여유롭게. 그녀의 뒷모습은 곧 숲길 너머로 사라졌다. 그리고 마을에는 평화만이 남았다. 해질 무렵이 다가왔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노을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부드러운 빛이었다. 따뜻한 색이었다. 마을회관 마당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천천히 정리를 하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제 정리할까요? 응, 슬슬 해야지. 그래도 천천히 해요. 그래, 천천히. 상을 치우고, 그릇을 정리하고, 마당을 쓸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움직임은 조화로웠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호흡이었다. 한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며 중얼거렸다. 오늘 참 특별한 날이었네. 옆에서 쓰레받기를 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잊지 못할 날이야. 저분 다시 볼 수 있을까? 글쎄, 인연이 되면 보겠지. 꼭 다시 보고 싶은데. 고맙다는 말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이 전해졌을 거야. 그럴까? 응, 분명히. 두 사람은 다시 청소를 이어갔다. 마당이 점점 깨끗해졌다. 떨어진 낙엽도 치우고 흩어진 음식 찌꺼기도 정리했다.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봉사자들은 남은 음식을 정리했다. 이거 어르신들 나눠드릴까요? 그래야지. 집에 가져가시게. 포장 용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음식을 나눠 담았다. 정성껏 포장했다. 어르신들이 하나씩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잘 먹었어요.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서로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해가 지평선에 닿았다. 하늘이 더욱 붉어졌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였다. 구름이 금빛으로 물들었다. 장관이었다. 한 어르신이 그 하늘을 보며 감탄했다. 와, 오늘 노을 정말 예쁘네. 그러게. 사진 찍어야겠어. 핸드폰 어디 있지? 여기 있어요. 몇몇 어르신이 노을 사진을 찍었다. 추억을 남기고 싶었다. 오늘 이날을, 이 순간을. 셔터 소리가 몇 번 울렸다. 그리고 그들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잘 나왔네. 예쁘다. 액자에 넣어야겠어. 마당 정리가 거의 끝나갔다. 의자를 정리하고 상을 치우고 쓰레기를 모았다.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마을회관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아까와 달랐다. 평화로운 고요함이었다. 안정된 고요함이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고마웠어요. 내일 또 봐요. 그래요, 건강하세요.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지팡이를 짚고 가는 이도 있었고, 서로 부축하며 가는 이도 있었고, 혼자 씩씩하게 걷는 이도 있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다. 노을빛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다. 따뜻한 빛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봉사자들도 정리를 마쳤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내년에도 또 봐요. 네, 건강하게 만나요. 그들도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마을회관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빈 마당만 남았다. 하지만 그 빈 마당에는 오늘 하루의 기억이 가득 차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누군가의 조용한 발걸음도. 마을회관 문이 닫혔다. 자물쇠가 채워졌다. 오늘의 잔치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래도록 기억될 하루였다. 특별한 하루였다. 누군가 이 마을에 대해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평범한 마을이에요. 조용한 곳이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덧붙일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 있는 곳,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가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마을 이장이 조용히 말해주었다. 저분 특별한 분이에요. 특별하다니요? 707특임대 출신이래요. 707특임대요? 응, 대테러 부대. 아,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 자세가, 그 눈빛이, 그 압도적인 분위기가 모두 설명이 되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중요한가요? 뭐,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게요. 그게 그러니까 대단한 거잖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저분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요. 침묵이 흘렀다. 그 말이 맞았다. 707특임대든 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나섰다는 것. 그것뿐이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맞아요.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저분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릴 도와주신 거예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동의했다. 한 젊은 봉사자가 물었다. 707특임대가 뭐예요? 나이든 어르신이 설명했다. 특수부대야. 대테러 임무를 맡는 곳. 아주 대단한 곳이지. 들어가기도 어렵고 훈련도 엄청 힘들대. 그런 곳 출신이셨구나. 봉사자는 감탄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근데 설거지도 도와주시고 청소도 하시고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르신들이 웃었다. 그렇지. 좋은 분이야. 대단한 분이고 우리의 은인이지. 그들은 그녀에 대해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알아야 할 것은 다 알았다.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 그녀가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저분 어디 사시는지 아는 사람? 위쪽 마을이래요. 혼자 사신대요. 가족은요? 잘 모르겠어요. 말씀이 별로 없으셔서 조용히 사시는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언젠가 제대로 인사드려야겠어. 고맙다고 말씀드려야죠. 그래. 꼭 그래야 해. 모두가 동의했다. 기회가 되면 제대로 감사를 표해야겠다고. 하지만 그녀를 억지로 찾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가 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녀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을 모두가 알았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만났을 때 그때 고마움을 전하면 된다. 진심을 담아서 마을 이장이 말했다. 우리 마을 복받은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사시니까. 정말 그래요. 든든해요. 뭔가 지켜지는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안전망을 느꼈다. 그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마을은 안전하다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한 어르신이 말했다. 오늘 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무슨 말? 저 나쁜 사람들 온 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장이 대답했다. 굳이 퍼뜨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저분이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아,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들은 오늘 일을
크게 떠벌리지 않기로 했다. 그녀를 위해서, 그리고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다만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로 했다. 오늘 일어난 일을, 그녀가 보여준 용기를 잊지 않기로 했다.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내려왔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마을은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퍼졌다. 일상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을 겪은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접시가 깨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존엄이 지켜졌다는 사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집에 돌아와서도 오늘 일을 생각했다. 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가져온 음식을 보고 있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음식, 오늘 잔치에서 가져온 것. 그 음식을 보며 할머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음식을 지켜주신 거야.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수고를. 할머니는 천천히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다. 아껴 먹을 것이다. 오늘을 기억하며 다른 집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오늘 말이야, 특별한 일이 있었단다. 손주가 눈을 반짝였다. 무슨 일이요? 응, 나쁜 사람들이 왔었어. 나쁜 사람들이요? 근데 말이야.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멋진 분이 나타나셨어. 멋진 분이요? 응. 아주 용감한 분. 싸웠어요? 아니, 싸우지 않았어. 그럼요. 그냥 서 계셨어. 서 계셨다고요? 응.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단다. 손주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뭔가 대단한 일이었다는 걸 알았다. 할아버지도 용감해지고 싶어요. 손주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웃었다. 그래. 용감한 사람이 되렴. 하지만 진짜 용기는 말이야.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란다. 그럼요. 옳은 일을 위해 서는 거야. 혼자서도, 두렵더라도.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또 다른 집에서는 젊은 봉사자가 오늘 일을 일기에 쓰고 있었다. 오늘 마을 잔치에서 잊지 못할 일이 있었다. 나쁜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방해했다. 모두가 두려워했다. 나도 무서웠다. 그런데 펜을 멈췄다. 어떻게 써야 할까? 한 분이 나타나셨다. 특별한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서 계셨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변했다. 나쁜 사람들이 물러갔고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었다. 봉사자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대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본 그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마을 구석구석에서 비슷한 생각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오늘 일을 겪은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변화하고 있었다. 조금씩, 천천히. 한 어르신은
오늘 이후로 혼자 사는 이웃을 더 자주 찾아보기로 했다. 나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어. 작은 방식으로라도. 다른 어르신은 마을 청소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다.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안전하게, 봉사자들은 더 정성껏 봉사하기로 했다.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자. 더 따뜻하게. 모두가 오늘을 계기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겠지만 그녀의 행동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파장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마을은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끔 고양이가 지나갔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사람들은 잠들었다. 오늘의 기억을 안고 내일의 희망을 품고 잔치는 해질 무렵까지 이어졌다. 노을빛이 마을회관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자리를 떠났다. 발걸음은 조용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당에는 웃음만 남아 있었다. 접시는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어르신들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저마다의 속도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을 뒷길을 걸었다. 아무도 없는 길이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석양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그녀는 걸으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긴장했던 순간, 눈을 마주쳤던 순간,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서던 순간,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던 순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그녀의 집이 보였다. 작은 집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편안한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깨끗했다.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쉬었다. 긴장이 풀렸다. 몸이 편안해졌다. 오늘 하루 긴장의 연속이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제는 쉴 수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음을 비웠다. 생각을 내려놓았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렀다. 시계 소리가 들렸다. 똑딱똑딱. 규칙적인 소리였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녀는 일어났다. 부엌으로 갔다.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간단한 반찬을 꺼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렸다. 상을 펴고 밥그릇을 놓고 반찬을 올렸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 말했다. 습관이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시작했다.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천천히 씹었다. 음미했다. 평범한 밥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느껴졌다. 부엌을 정리하고 불을 껐다. 거실로 돌아왔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맑은 밤하늘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섰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 반짝이는 빛들, 우주의 광활함 앞에서 그녀는 작았다. 하지만 그 작은 존재가 오늘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였다. 그 사실이 그녀를 미소 짓게 했다.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 밤이 깊어갔다. 마을은 잠들어갔다. 하나둘 불이 꺼졌다.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그녀도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에 누웠다. 편안했다. 몸이 이완되었다.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내일을 생각했다. 또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 단단히 바라보게 되었다. 존재만으로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진짜 힘인지도 모른다. 소리 없이 작동하는 힘, 과시하지 않는 힘, 필요할 때만 드러나는 힘.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이 마을에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은 조금 더 안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주목받고 싶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별빛이 그녀의 창문을 비쳤다. 고요한 밤이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마을은 잠들었다. 내일을 기다리며 또 하루를 준비하며 그녀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깊은 잠이었다. 평온한 잠이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습니다.